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그날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우연히 본 숫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눈에 들어와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를 듣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 하루에만 같은 단어를 3번, 4번 마주치는 거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부터 특별한 징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질 신호인가?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인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오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경험한 동시성은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가장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아지면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돈을 벌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현실이 먼저 변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보다 사람이 먼저 변하고 현실이 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예요.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본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꽃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쓰레기만 봅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도 누군가는 성장의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불평할 이유만 찾아요.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운이 바뀌는 첫 번째 징조는 현실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동시성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설명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들이 이상할 정도로 절묘하게 연결되며 그 사람에게 깊은 의미를 남기는 경험. 중요한 것은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왜 하필 지금 그 우연이 내 마음을 흔들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그 주제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책에서도 보이고 지인의 입에서도 나오고 길을 걷다 우연히 본 간판에도 적혀 있어요. 정말 세상이 갑자기 그것으로 가득 차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관심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뇌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의식으로 옮긴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면 뇌는 금세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정보만 우리의 눈앞으로 가져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관심 없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며 그저 스쳐 지나간 우연이 의미 있는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시성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동시성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능력이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문제만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같은 실패를 겪고도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수정해요.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내 안의 변화가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우연을 계속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동시성을 자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운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복이 없어.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에게는 평범한 화요일이지만 누군가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하루가 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해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최근 들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공인가요? 돈입니까? 사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계획이 생기면 어떨까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차종이 갑자기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가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 차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여러분의 뇌가 이제야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중요한 것만 의식으로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가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세상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질 때 비로소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운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있는 우연을 경험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신기하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삶이 크게 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왜 하필 지금 이 일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을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삶의 이유를 찾고 경험을 연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별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건은 같지만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동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냈는가예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현실도 달라집니다. 어쩌면 동시성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신호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착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찾으면 행동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목적을 만나게 돼요. 먼저 도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자신의 답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동시성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등을 떠미는 경험에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목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언젠가 그 답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삶의 목적이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뒤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그 실패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구나.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점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는 그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삶은 앞을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동시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예요.
동시성은 미래를 예언하려는 현상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동시성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반복해서 보인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만남 하나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모든 것을 징조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우연의 인생을 맡기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징조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동시성을 결정의 근거가 아니라 성찰의 계기로 사용해요. 왜 이 경험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들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들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철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왔어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생각을 반복할 것인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생각해보면 운도 비슷해요. 운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기적이라기보다 준비된 사람이 우연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같은 기회가 찾아와도 어떤 사람은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붙잡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작은 우연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을 많이 관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배우며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동시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미래를 마치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도 함께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결국 삶의 목적은 미래 어딘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동시성은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이정표는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더 의식적으로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연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